어긋나서 형사 책임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입니까? 제가 보소된 형사 사건에 관해서는 오늘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옛날에 말씀하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난 대선 때 이 공산주의자인 문재인 대표를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동조한 이적행위자가 되는 거 맞습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안 문제 전문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모를 때 제가 먼저 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뭐 한미 문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평소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국민들이 다 알고,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도 그의 사상에 대해서 다 알고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들 지지한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이 어떤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알고 찍은 사람들은 공산 이적행위자이겠네요, 그러면? 글쎄요, 알면서 찍었으면은 거기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국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야겠네요. 예. 알고 찍으셨는지. 그러면 아마 이적행위자가 분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이제 공모했을 때 추천서 보셨죠?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최윤식 이분이 쓴 추천서. 못 봤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인식에 동의를 하시는지.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방송은 우리 사회의 불안이 근원이 되었다. 사람들은 방송이 엉망진창인 데 대해서 좌경 노조를 탓한다. 이런 인식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 성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 성명서를 보면은 참 섬뜩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내부적으로 사실상 내전 중이다. 총칼 들고 싸워 사람 몸뚱이를 쥐고 땅을 점령한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소통의 수단인 미디어와 내용을 장악하여 결국 군 장성들과 국민들의 머릿속으로 곧 생각을 장악하는 심리전, 사상전, 시쳇말로 문화전쟁 또는 미디어 전쟁이다. 그 중에도 공영방송이 기우체다. 이런 추천서에 성명서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이 운동을 했던 분들이 공영방송 정사 분명 이런 운동을 했던 분들이 첨부한 생각이 돼서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조금 표현이 과격한데 네. 뭐 일치하는 부분도 있죠. 일치한다. 지금 미디어 전쟁 중이다. 이것도 전쟁을 위해서 해준 거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법부가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작용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비슷한 표현. 예. 그러면 작용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세요? 제가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 3차 시험은 잘 아시다시피 1000명 중에서 한두 명을 떨어뜨리는 시험입니다. 면접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교수님들 2분하고 3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10명을 담당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짧게 좀 요약해 주세요. 예. 쉽게 뭐 간단하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그러니까 한반도 내 국가적 정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0명에 8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법부 판사 중에서 작용해됐다고 판단하는 판사가 누굽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사장님의 그런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법조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근거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 막연한 가능성 가지고 하면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용화된 판사가 누군지를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특히 저번에는 불임사건 재판부는 작용화됐다라는 말씀에 하나는 표현 썼는데 이거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평소에 법조인들 많이 상대해 보시잖아요. 그런데
전든 나이가 들든 간에 작용화된 판사가 누굽니까? 글쎄요, 그거를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준비해 온 것도 없고 이 자리에서 아니, 이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아마 지금 애국진영에서 그거를 분리작업 중이에요?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조만간 정리가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노조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아직 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 아까 검찰에서도 작용화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검찰은 그 친정이니까 더 아실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작용화된 검사가 누굽니까? 제가 2005년도에 검사 임용시험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법연수원 2년을 거치면서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경험을 해가지고 그게 누굽니까? 얘기하세요. 아니 글쎄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걸 덜 놀랬는데 그 당시 검찰국장, 같이 그 면접시험을 보는 검찰국장이 이 양반 그런 걸 처음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검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따위 말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래가지고서는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네. 검찰로 오게 되면은 층층시야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교정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예. 마지막은 아니지만 국사 중에 90%가 작용했다고 했죠. 예. 어느 누굽니까? 그 최소한도 그거는 이름은 제가 몰라도 누구라고 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되세요. 몇 년 전에 아니, 되시지 않으면 아니 말씀 좀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체제인 것을 분명히 하라고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교과부 산하단체입니다. 그 중에 9명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작용화됐다고 봐야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이사장님이 계신 소위 애국진영에서는 이사장님이 여태까지 애국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잘 싸워왔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 들으셨죠? 네?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애국진영에서 예. 이사장님이 여태까지 애국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잘 싸워왔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예, 예. 근데 제가 익히기로는 아마 이 작용화된 사회 각지에 포진된 작용화된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사장님 말이죠. 이 검찰, 국사학자, 사법부에 포진되어 있는 작용 세력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다 그런 이론적 근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니 빨리 일어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침투되어 있는 통진당이 그 위헌정당인 거를 제가 밝혀내 그 이론 그런 걸 해서 청원을 해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통진당의 간부들을 반과단체 구성으로 고발을 해놓고 사법부, 검찰, 역사학에 포진되어 있는 좌경 세력을 새누리당이 가능성이 있다 했잖아요. 그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예, 기본적으로 좌경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인 일을 해야 그때 처벌을 하는 거죠. 판결 내렸잖아요. 우리는 재판 판결 내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당재판제라는 게 없습니다. 네, 민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